달 생활비 어느 정도 쓰고 계십니까? 현재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까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최저 생계비 체험을 주관했는데요. 여기 참여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체험 소감이 극과 극입니다. 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경우에는 하루 6,300원으로도 황제처럼 살 수 있다고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경험담이 다른 이유는 서로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당 의원의 최저 생계비 체험 소감과 함께 최저 생계비 계측 문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승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승용 의원께서 이번 최저 생계비 체험에 참여를 하셨죠? 예.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의 소위 그 쪽방촌이라는 데서 하룻밤을 자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예. 오전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했고요. 예. 점심부터는 제가 직접 밥을 그 6,300원으로 지어 먹으면서 오후에 쪽방촌에 그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쭉 가졌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후반기 국회에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더군다나 야당 간사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최저 생계비로 과연 생활할 수 있는가라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하루 식비 6,300원을 지급을 받으셨죠? 예. 이 6,300원이라는 금액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이 됐을까요? 예, 지금 현재 금년도는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최저 생계비 50만 4천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가서 받는 걸 보니까 그 현물로 지급되는 그 TV 수신료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을 공제하고 실제 1인 가구 기준 해가지고 50만 4천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42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쪽방촌에 가서 보니까 한 평 남짓분이 안 되는 그 방이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2만 원에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버리니까 고작 손에 쥐는 것은 한 2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20만 원을 전체를 다 식비로 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 90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끼에 2,100원씩 이 정도가 됩니다. 이제 만약에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또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또 약국에 간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그나마 이 식비 한 끼 2,100원에서 또 그나마 다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100원이 최고의 상한치입니다. 한 끼. 6,300원의 지급을 받으셨는데 사실 6,3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돈으로 지금 3끼를 식사를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예, 일단 쌀은 2컵을 샀죠. 또 반찬은 김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김치가 꼭 그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에 한 봉다리에 2,000원을 받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최소한 한 4리터짜리 생수는 한 병 있어야 싶어서 생수 한 병 1,000원에 사고요. 예. 라면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국대식 겸용해서 컵라면은 비싸서 못 사고 예. 봉지라면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사고 이제 나오면서 계산대에서 보니까 500원이 남더라고요. 예. 계란 하나 200원 주고 사고 나머지 300원 살 것이 없어서 비싼 거구나 이렇게 6,200원어치를 사가지고 예. 점심은 그냥 공깃밥에 김치 하나. 그래서 결국 먹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물 말아서 먹고 저녁에는 라면에다가 밥 일부 말아서 또 먹고 예. 그 다음 아침은 반 공기 정도 남은 밥에 김치 하나에 또 반찬을 해가지고 3끼를 때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영양실조 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4끼를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이 식단도 제공되지 않는데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6,300원으로 하루를 살아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지요? 그야말로 이건 최저 생계비가 아니고 예. 최저 생존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하루 이틀은 뭐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 10일이나 보름 그리고 한 달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 더군다나 그 먹는 것이 그런 데다가 그 한평 남지단 방에서 요즘 같은 폭염에 또 장마철에 푹푹 찌는 날씨에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있던 그 건물이 그 3층 건물이었는데 한 층에 한 10가구씩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10가구가 그 층에 있는 화장실, 재래식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설거지도 그 화장실 앞에서 설거지 해야 되고 세면도 거기서 해야 되고 정말 환경도 불결하고 쾌쾌한 냄새 나고 뭐 10일도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최저 생계비로는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지금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그 돈으로 황제같은 식사도 하고 또 돈이 남아서 기부금도 되고 뭐 거기다가 신문까지 사서 보는 그런 문화생활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비하면은 주 의원님 씀씀이가 뭐 해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입장차가 나는 걸까요? 물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하는데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생수를 4리터짜리 한 병을 1,000원을 샀기 때문에 그분은 그 수돗물 받아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그런 데서 좀 식재료 구입하는 데서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 2,100원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것으로 더군다나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끼 식사가 1,4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2,1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정말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서민들의 가슴에 좀 못을 박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6,1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끼에 2,100원 아껴서 먹을 수 있죠. 하지만은 이 금액에는 만약 가다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아플 때는 약값도 돼야 되고 그렇죠. 병원비도 돼야 되고 때로는 술 담배 드시는 분도 술 담배도 드려야 되고 또 교통비도 필요한 것이고 예. 이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2,100원이 못 되는 겁니다. 본인이 거기서 옷 입고 오셔가지고 어디 가시지도 않고 6,300원을 하루를 생활한다고 하니까 먹는 데만 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좀 빠듯한데 예. 이제 만일 그러다가 뭔 다치기라도 나오면 법병원 가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보게 되면 최저 생계비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는커녕이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국민 누구라도 좀 삶의 질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현재 최저 생계비가 50만 4천 원이 맞죠? 예. 예. 1인 가구 기준했을 때. 예. 예. 그렇다면 이 정부의 최저 생계비 계측 방식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또 이 계측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3년에 한 번씩 최저 생계비를 계측하는데 이제 2010년 금년이 계측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행사도 좀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제 이달 8월 말까지 해서 계측을 마무리하고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9월 1일 날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기회에 이런 심의위원님들 또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이 좀 현장을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예,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런 체험에 참여를 직접 안 하셨나요?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에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참여를 안타깝게도 안 하셨는 모양이에요. 만약에요, 이런 정책 위반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좀 참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측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하루만 체험을 해봐도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아까 쪽방 월세가 최소 20만 원 이상씩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최저 생계비 그 산출 방식에는 1인 가구 8만 7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가서 보니까 그 사시는 분들이 이 50만 4천 원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할머니는 폐지를 신문지 같은 것을 밤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버시냐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0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알고 그 다음 달에 50만 4천 원에서 공제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참 열심히 일해서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예. 또 제가 또 한 분 만났더니 그분은 6.25 참전 국가 유공자이시더라고요. 6.25 참전 국가 유공자는 지금 현재 월 보상 차원에서 9만 원씩 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그 9만 원을 공제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가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근로 의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명예에 어떤 심각한 그 손상을 입히고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분들이 좀 소득을 많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버시면 또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다른 분들이 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근로 자활 능력을 정부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을 못하게끔 하는 그냥 무조건 타 먹게끔만 하는 이런 식의 정부 정책이라면 정말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텐데요. 예. 그럼 주 의원께서는 최저 생계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내년에도 2.3%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요즘 한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저는 물가 상승률 이상 한 5%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 꼭 10년 됐습니다. 제정된 지가. 예. 그 당시에는 그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의 한 45% 정도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30% 정도의 지급이 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에 계속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보다도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좀 다시 새로 계측을 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지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 정도는 해줘야지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주승용 의원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신데요. 네네. 현재 MB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로는 지금 계속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그 4대 강은 수십조 원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그 감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실제로 그 소외계층에 대한 그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지금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700억이나 지금 감액됐습니다. 700억이나 감액됐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분들이 더 어려운 생활로 안 좋아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에 있는 5만 8천 개의 경로장 겨울 연료비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111억 원을. 이것은 4대강 정비는 수십조씩 쏟아붓고 서민이라든지 노약자 예산이 없다고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이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더 실질적인 친서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필요한 친서민 정책을 좀 꼽는다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까요? 아주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동, 보육시설, 또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토목 사업의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좀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는 9월 1일 최저 생계비를 결정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주승용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